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임시 공휴일이 된 날이죠. 어, 파이코인이 상장하면은 아무튼 상장 첫 해 314부를 찍든지 뭐 아무튼 찍긴 찍겠죠. 찍고 내려오든지 내려왔다 올라가든지 아무튼 314부를 한번 터치는 하겠죠. 문제는 그 시간과 거래량 같은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이코인이 저기 비트코인처럼 뭐 2100만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더리움처럼 1억 2천만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천억 개나 되는데 314불이면 시가총액이 뭐 20조 달러가 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그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1파이 314불 간다는 매수자는 누가 될 건데? 먼저 이제 매수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뭐 여기 좀 서운하시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람 따라 뭐 상황이 급하면 어 뭐 기다리면은 보통 뭐 기다리면은 기다렸다 팔으면 제가 받으려면은 10억인데 뭐 급하면 1, 2억에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이 파이코인은 뭐 급한 지역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걱정하지를 않는 게 제가 파이코인을 하면서 이제 파이코인 채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만나 뵈면 만약에 지금 파이코 팀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지 상장이 됐는데 500원, 600원, 1불, 2,000원, 3,000원 매물 나온다? 아유, 다 사요, 한국 사람들. 다 사요. 다 사요. 코인이건 주식이건요. 쌀 때 사서 비싸게 산다는 사람은 절대로 못 사요. 언제 사람들이 사는 줄 아세요? 올라가면 사요. 더 올라가면 팔으려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는 뭐 지금 뭐 이렇게 좀 뭐 어려운 국가에 당장 급한 사람들이 뭐 얼마에 팔건 파이코인 상장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불에 붙었다? 아유, 저 같아도 사요. 저 같아도 사요. 지금 뭐 한 시간에 뭐 0.0000개 얻기 짜증나 죽겠는데 그거 뭐 그냥 나오면 나오는 대로 뭐 한 달에 10만 원씩 사야지 한 달에 100만 원씩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뭐 천지 삐까리로 널렸을 텐데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한번 이성적으로 매수자는 누가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암호화폐들은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사람들 채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겠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채굴한 사람들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파이코인은요, 지금 뭐를 했는지 아세요? 공급자만 만들었어요. 아직 수요자는 안 만들고 있다고요. 본격적으로. 자, 이거를 한번 먼저 봐주세요. 마침 이거 뭐 파이포럼 US님도 2주 전에 이런 거 올렸네요. Who will buy your 파이코인? 누가 당신 파이코인 사줄 건가요?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뭐 간단한 내용이더라고요. 예, 이런 거 당연히 생각해 봐야죠. 여기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매수자 누가 되냐? 먼저 이 파이프롬 US님의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불편하고 가혹한 진실이 있다. 파이 네트워크는 앞으로 이제 2개월 안에 오픈 메인넷을 출시할 예정이다. 2개월도 아니죠.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출시할 예정이지만 누가 당신의 파이코인을 구매할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나는 주변을 둘러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파이코인 채굴을 하고 있지만 파이코인을 적극적으로 사겠다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왜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안 보이냐? 올라가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상장해서 올라가면요, 사요. 적극적으로 구매해요. 이분도 잘 시장의 심리를 몰라서 그렇지.
사람은 떨어지면 안 사요. 더 떨어지면 산다고 그런다고. 그럼 언제 사느냐?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르네. 그때는 막 사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오를 때 보이지 지금은 안 보인다. 시장에 나와야 보인다. 물론 뭐 아파트처럼 뭐 아파트 분양처럼 뭐 여기에 아파트 청약처럼 막 달려붙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지금 이더리움 같으면 과거 이더리움 비트코인 같으면 그랬죠.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급도 하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영상을 만드는 거는 앞으로 파이코인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 그다음에 우리가 높은 가치의 파이코인을 이제 팔기 위해서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파이 채굴하는 사람들은 파이 네트워크가 메인넷 오픈하고 바이낸스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프로젝트가 상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제 오픈 메인넷에 가고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돈복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무료로 채굴한 거 빨랑 팔고 그 후에 그냥 그래? 그래? 이러면서 빨랑 팔아버리고 돈 가지는 게 필요한 게 전부지. 파이 프로젝트에 파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파이 네트워크 지금 채굴자 중에 많다라는 거죠. 이게 가혹한 진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영상도 공부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제가 파이 학교 만나보면은 뭐 사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상장만 되면 사겠다는 사람 많아. 사실 지금 뭐 낙가마 애들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도 파이 코어 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지.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했으면 사겠다는 사람 많아요. 저 같아도 뭐 코어 팀에서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지 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분 얘기는 100%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상장하면 빨랑 팔아야 되겠다. 파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난 지금 팔아야 되겠다. 그거 팔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대부분 뭐 그런 사람, 돈법 없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죠. 뭐.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파이 프롬 US 님이 하신 건데 이거를 보면 내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오픈 메인넷 이제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가 하잖아요. 이 오픈 메인넷 하면 야 오픈 메인넷 했다 상장했다 만세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50% 왔다라고 생각한다. 무슨 50%? 야 이제 많이 지갑에 갖고 있는 사람도 1,000만 명이고 이제 KYC 통과된 사람도 한 2천만 명, 1,500만 명 되니까 이제 드디어 분산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아이고, 이제 드디어 200개 국가에 제대로 된 사람들한테 이 블록체인은 핵심이 분산이잖아요. 어휴, 이제 분산에는 성공했다. 이제 한 곱이 넘었네. 이거를 한다라는 거죠. 50%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50%는 이제 어떤 일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분산을 딱 해놓고 KYC 검증도 딱 해놓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뭐죠? 여태까지는 공급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기꾼들이 아니고 스캠이 아니고 자기 실명으로 분명한 사람들이 우리가 가짜 화폐가 아니라 진짜 화폐를 자기 실명을 걸고 만들어냈잖아요. 공급자를 만들어냈죠. 여태까지. 돈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찍은 다음에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은 뭘 할까요? 시장을 만들겠죠. 그래서 반만한 거다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만세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반만 온 거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생태계를 가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처럼 화폐를 채굴해서 공급한 사람이 있고 앞으로 이제 이게 현금화가 돼가지고서 개발자들도 몰려오고 막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요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웹 3.0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채굴하면 팔아야지, 채굴하면 팔아야지. 지금은 왜? 오르지 않으면 사람들 안 사니까 구매자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르지 않으면 안 사니까. 집값이건 뭐건 오르면 사요. 더 오르면 팔으려고.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내리면 안 사요. 못 사요. 더 내리면 살려고 그러다가 올라버리니까. 그게 참 투자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게 뭐, 만들었다가 이게 70불 갔다가 이게 막 지금은 뭐 25불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뭐 거기다가 또 어떤 놈들은 오피셜 트럼프 만들어 갖고 이거를 ETF 신청한다고 그러고 완전히 아사리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게 저기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그냥 이 암호화폐 작살내는 대통령이 될 우려도 있다라고는 비판 소리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2년 전에 FTX 파산해 갖고 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3대 거로소 열흘 만에 이러면서 밈 코인들 막 이 정말 이 쓰레기 같은 코인하고 제대로 된 코인을 이 가름마 타가지고 걸러내는 걸 했는데 이게 트럼프가 한마디 하니까 완전히 뭐 개나 새나 지금 다 덤벼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그 엉망진창의 우두머리에 트럼프하고 트럼프 만화가 있다라는 거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겪고서 이제 제대로 된 암호화폐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암호화폐가 왜 필요하냐. 이런 거 보면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참 그런 거죠. 정말 자본주의 나라인데 암호화폐가 필요한 건 이거거든요. 이게 최대 적자 상위 20개국 국가예요. 미국, 영국, 캐나다, 뭐 그다음에 튀르키예, 인도, 브라질, 프랑스 뭐 이렇게 적자 나는 국가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적자 났었지만 그 위에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쓴 걸까요? 돈을 어디다 썼길래 정부가 적자가 저렇게 났을까요? 저 사람 미국 정부가, 영국 정부가, 캐나다 정부가 돈을 기업 투자 방식으로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데다가 썼으면은 적자 안 나죠. 그런데 공공 부분에 쓰는 거죠. 공공 부분은 기업이 안 하니까. 며칠 전에 얘기한 대로 전기 만들고 도로 만들고 국가를 국방력 강화에 만들고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거에 쓰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 그리고 개인 소비 부분에 쓰면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 부분하고 개인 소비 부분에다가 많이 쓰게 되면 없어지는 거죠.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이죠.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기업 투자 방식에다가 쓰면 돈을 버는데 이렇게 적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나라들의 적자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흑자, 경상수지 흑자인 나라, 독일, 일본, 중국, 대만, 네덜란드, 한국,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뭐냐? 어떤 나라들이냐? 저축이 투자를 초과하는 나라들. 갖고 있는 돈이 더 많은 거죠. 쓰지 않고. 근데 이 나라들이 갖고 있는 돈들이 이게 국제 경제에서는 불안 요인이라는 거죠. 이게 투자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안 돈다라는 거죠. 그 특히 미국을 상대로 돈 버는 나라들, 독일, 일본, 중국, 대만, 네덜란드, 한국, 스위스,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런 괘씸한 나라들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이게 미국이 이런 적자는 줄여야 되겠지만 미국이 적자가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미국이 적자가 없어지면 미국은 돈을 공공 부분에 달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공공 부분에서 빵꾸가 나는 거죠. 공공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 나라들이 좀 양심적으로 좀 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줘.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번 돈들을 이걸 흡수할 투자처를 해야 돼. 투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지네 나라 채권을 발행해서 지네 나라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외화 채권을 달러 표시 채권 같은 거를 발행해갖고 자기네들 번 돈을 또 맡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 시스템에서 계속 이게 위험한 거. 그래서 금융 시스템에서 통합이 되든지 안 그러면 금융 시스템에서 이렇게 얘네들을 떼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떼어놓을 방법이 없네. 얘네들이 다시 미국 채권을 사니까 미국 채권 사니까 미국 이자 줘야 되고 미국은 계속 적자고. 근데 이 밑에 나라들 미국, 영국, 캐나다 미국 빼놓고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은 재정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죠? 위험하죠. 근데 미국은 어떻죠? 안 위험하죠. 달러를 찍어낼 수 있으니까. 달러를 찍어낼 수 있으니까 미국은 괜찮죠. 미국은 괜찮지만 찍어내는 것도 한도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 나라들이 미국이 발행한 채권을 사서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렇다고 야 니네 좀 해.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하고 중국 이런 나라들 여기 일본, 중국, 대만, 뭐 한국,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뭐 패킹돼 있으니까 이런 나라들이 환율 조작하는 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 조작을 못하고 국가적으로 이제 대체 대조표를 만들어서 이게 서로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중국이 투명해요. 이리저리 숨기고 뭐 요리조리 숨기고 한국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대체 대조표 대체 대조표 숨기고 하는 거는 뭐 회사 기업 재무제표도 여기 내년에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올해 흑자 줄여갖고 내년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대체 대조표 조작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이게 딱 나온 거예요. 비트코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암호화폐라는 얘를 안 하고 가상자산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상자산이라고 얘기 안 하고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 그래서 비트코인 비축한 비트코인 비축한 얘기가 나와요. 비트코인 비축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슬슬 패가 나오는 거죠. 비트코인 플러스 두세 개 정도 코인이 들어갈 거다. 거기에 파이코인은 들어갈 준비가 저는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수자가 누가 될까는 지금 준비는 다 해놨고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정작 중요한 거는 못했네. 이어서 할게요.